자기학 자계 파트입니다. 정자계 파트인데 자계 파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성체 다시 말해서 영구 자석이죠. 자석입니다. 영구 자석. 영구 자석에 의한 자계 세기 우리 H는 전개 세기하고 비슷하죠. 4파이 뮤 제로죠. 뮤 제로 R 제곱분의 M이 되겠죠. 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M을 붙드는 자극, 자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이제 자성체에 의한 자계의 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다룰 게 전류 I, 전류에 의한 자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앙페르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도선의 전류 I를 흘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R미터 떨어진 곳, 그죠? R미터 이렇게 떨어진 곳이죠. R미터 떨어진 곳에 이제 자계의 세기를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인테그랄 H 자계의 세기 R미터 떨어진 점의 자계를 돌아가면서 다 더한 거죠. 그 선적분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전류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더라. 전류의 크기와 같더라라는 것을 알아내게 됐죠. 이게 바로 앙페르의 뭡니까? 주해 적분이죠. 주해 적분이다. 라는 걸 알아내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계의 세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계세기 첫 번째로 제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 코일에 있어서 자계세기 H입니다. 이 H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H는 2A분의 IN이 되겠습니다. N은 권수가 되겠고요. 암페어 턴 메타죠. 턴은 이제 가만히 횟수를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 원형이 있을 때 이 원형으로부터 이제 반지름을 A로 하고 R미터, X미터라고 하죠. X미터 떨어진 곳에 자계 세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삼각비에 의해서 이쪽은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자계의 세기입니다. 그 자계의 세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H는 2의 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2분의 3승의 A 제곱 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공식들에 대해서는 보면 전부 다 이 전류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까 그 했었죠? 주해적분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결국은 자계의 세기는 전류와 비례한다는 얘기죠. 전류와 비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볼 때는 전부 다 분자에 전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형 코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인 경우는 원형 코일에서 자계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H는 2A분의 IN 이게 되겠다. 암페어 턴 미터고요. 암페어 턴 미터. 그리고 원형 코일의 외부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H는 2A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2분의 3승분의 A 제곱 I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림에서 했지만 A가 이제 반지름이고 X 제곱이 외부까지의 거리인데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결국은 이것도 여기 하나가 생략이 되고 결국은 이식이 나옵니다. 대입을 해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두 개씩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한
무한장 직선입니다. 무한장 직선 또는 원통도체라고 해서 원통도체. 직선이 이제 전기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H는 주의적분에서 본 것처럼 자, 여기서 구했더니 2파이 R분의 전류 I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I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I는 써야 된다. I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게 이제 도체라고 보면은 이 원통 도체라고 하면 도체의 외부의 전개세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부에는 H는 제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AC를 흘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제 표피 효과가 있죠. 표피 효과가 있어서 내부에는 전기세기가 제로가 된다. AC를 흘렸을 때 이제 그 가장자리 부분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DC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DC면 내부에도 균일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때 이 내부에 흐르는 전기의 세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파이 A 제곱분의 I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반지름이 A가 되는 거고 이제 R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뭐 요 왔다 갔다 하는 선이 되겠죠. 이 왔다 갔다 하는 선 외부나 내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외부가 되는 거고 내부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부의 길이를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A 제곱분의 IR이라는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외부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내부고 지금 짝을 좀 안 맞췄네. 그죠? 그러면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H는 내부의 H는 2파이 A 제곱분의 IR이 된다. 그죠? 내부는 어떻게 되냐? 외부는 어떻게 되냐? 외부는 역시 똑같습니다. 위하고 2파이 R분의 I가 되겠다. 전부 전류 I가 위에 있는 거를 분자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좀 잘 기억을 하자. 그 다음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한장 직선이 되겠습니다. 유한장 직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비오 사발의 법칙이 나오죠. 비오 사발의 법칙이죠.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휘어진 곡선의 도체 전류 I를 흘렸을 때 일정한 지점 여기에 떨어진 R미터 떨어졌다 그랬을 때 R미터 떨어진 지점에 자기의 세기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H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4파이 R 제곱분의 IL 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한 게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해서 쫙 긋고 이 지점에 이쪽을 이제 이쪽을 봤을 때 이거 세타 1, 세타 2라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여기가 이제 A 메타라 그랬을 때 이게 A가 됐을 때 식입니다. 그 H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4파이 A분의 I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이 비오 사발의 법칙을 잘 물어보니까 이 식을 좀 유념해서 더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장 직선에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첫 번째라고 하죠. 두 번째는 정삼각형
삼각형, 정삼각형의 중점의 자개색입니다. 중점의 자개색입니다. 이 자개의 세기는 2파이 L분의 9i라는 겁니다. 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중점의 자개색입니다. 중점의 자개세기는 파이 L분의 2 루트 2. 항상 i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i를 생각을 하면 돼요. i부터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된다. 1번, 2번, 3번씩 3개 정도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솔레노이드로 넘어갑니다. 솔레노이드로 넘어가면 네 번째 솔레노이드. 환상 철심에다가 이제 코일을 감은 거죠. 그러니까 철심에다 건선을 감은 건데 뭐 이렇게 된데다 여기다 코일을 막 감았다 이거죠. 요게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고 이제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죠.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걸 이제 쭉 된 철심에다가 이렇게 계속 감아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요게 이제 자개 세기가 어떻게 되냐? H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환상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H는 2파이 R분의 IN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전개의 세기는 자개의 세기는 N0I가 됩니다. 여기서 N0가 뜻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권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류 I가 항상 비례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자개 세기를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온 정도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여기서요. 솔레노이드 내부는 어떻게 되냐? 내부는 평등 자정이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솔레노이드 내부는 어떻게 해요? 평등 자정이다. 외부에는 없다. 외부는 제로다. 꽝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